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1년을 넘기면서 장기전으로 들어섰습니다. 무엇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전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쟁 전문가와 외교 전문가들이 이 전쟁을 다양하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있죠. 장기전은 단연 러시아가 승리하는데 유리하다. 또 유럽연합은 얼마 가지 않아 전쟁 피로증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또 미국의 강경파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 러시아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쉽게 전쟁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또 전쟁은 확대될 것이고 전쟁이 불리해질 경우 러시아는 핵을 사용하는 것도 불사할 것이다. 이런저런 나름의 분석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게 되면서 세계 동향은 어떤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쟁 1주년을 맞아 세계 각국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규탄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다양한 행사와 시위가 열렸고요. 현지 시간 23일 AP통신,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세계 각국 유명 건물들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색깔 파란색과 노란색 빛깔로 물들었습니다. 이날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는 일몰시간 파란색과 노란색 조명이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2월 전쟁 발발 직후 약 1년 만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지하고 전쟁을 멈춰라, 우크라이나가 승리한다 라는 의미의 조명을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겠죠. 영국의 트라팔카 광장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대규모 연대 집회가 열렸는데요. 일부 시위자는 런던 주재 러시아 대사관 앞 도로를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도배하고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도 유럽연합의회와 위원회 등 유럽연합 건물들도 우크라이나 국기로 뒤덮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인형 사진은 23일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 우크라이나 국기가 점등되고 또 본부 앞마당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희생된 민간인과 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놓인 인형의 모습이 보입니다. 1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죠. 훈련인 줄 알고 강제로 우크라이나에 끌려와서 전쟁인 줄 알았다는 러시아 병사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병사들에게 전쟁이 아니라 특수작전이라고 하면서 속인 것이죠. 맨몸으로 러시아 탱크를 막아서서 자포리자 원전을 지키려고 했던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용감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러시아는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1년 동안 이 전쟁의 모든 것이 반전되어 버렸죠. 바로 이 40초짜리 영상은 오만한 러시아 전차병에게 쉽게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주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누구나 러시아가 쉽게 우크라이나를 이길 수 없겠구나 하는 의미도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크게 착각하고 당황하게 한 사진 한 장,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세계인을 크게 놀라게 해줬던 바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상입니다.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로 쳐들어오자 주변에서는 대통령에게 미국으로 망명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나에게 승용차 대신 탄약을 달라고 하면서 국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 조국을 사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지켜본 국민들은 자원해서 군에 입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벙커 집무실에서 상시 군복을 입고 두렵지만 난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세상이 연합하는 모습을 보게 돼서 기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굳은 의지에 서방의 국가들이 놀라고 우크라이나를 적극 돕게 되었다는 얘기죠. 기가 죽을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는 국토를 지키겠다는 항전 의식이 오히려 높아져만 갔습니다. 전쟁 1주년을 맞이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요.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뭐든지 할 태세가 돼 있다. 우리는 모두를 물리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2023년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작년 개전 당일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이자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다 라고 회상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은 백기가 아니라 파란색과 노란색 깃발을 선택했고 도망치는 일 대신 마주 보고 싸우는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1주년을 맞이해서 키이우에서 전물 장병과 부상자의 가족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우수 부대기를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영상을 감상해 보실까요? Присвоєно звання Герой України з удостоєнням ордена Золота та донька Кароліна Юріївна. Цю нагороду за великий героїзм вашому чоловікові і мої співчуття, вдячність від всіх нас. Що можна сказати, ми ніколи не забудемо його подвиги кожного героя. Бережіть себе. Бережіть. Присвоєно звання Герой України з врученням ордена Золота Зірка Лакусті. Дякую вам за службу. Служу українському народу. Дякую. Присвоєно звання Герой України з удостоєнням ордена Золота Зірка Курадченку Михайлу Віталійовичу, полковнику поліції. Будь ласка, цю нагороду від народу України. Вдячність від всій нашій державі. Низький уклін і співчуття. Ми ніколи не забудемо героїзм вашого чоловіка, вашого батька. Дякую вам. Бережіть себе. Присвоєно Андрію. Дякую. Дякую за службу. Служу українському народу. Дякую. Герой України з удостоєнням ордена Золота Зірка Ахмед Гарєєву Іллі Шамілєвичу. Тримайтесь, будь ласка. Ми ніколи не забудемо героїзм вашого сина. Дякую, що нас так було без внимання. Дякую вам.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П'ятій окремій штурмовій бригаді сухопутних військ Збройних сил України. Полковник Олександр Яковенко. Дякую вам за службу. – 15-му мобільному прикордонному загону Державної прикордонної служби України. Бойовий прапор отримує начальник загону, Герой України, полковник Валерій Падитель. Дякую за службу. Департаменту поліції особливого призначення об'єднана штурмова бригада Національної поліції України Олександр Нетребко. Пане полковнику, дякую за службу.
soldats, des soldats pour lesquels ils ont une immense gratitude. Nous rentrons du front de l'Est, les militaires nous disent qu'ils espèrent effectivement. Er altså til stede her på årsdagen for invasionen, og han går rundt her et eller andet sted i den her folkemængde, hvor der er enormt meget sikkerhed her på pladsen i løbet af dagen, fordi en eller anden skulle komme, og det er nok det er god kurva не злобила. Der er så mange her i hovedstaden. Це тільки побачили. Незламність. Слава усім, хто зараз в бою. Слава Збройним силам України, гвардії, розвідці, Службі безпеки, Національній поліції, українським прикордонникам і усім вам, нашим силам оборони і безпеки. Слава усім вам, хто допомагає щоденно. Світла пам'ять усім, чиє життя забрала ця війна. Слава нашим героям. Слава Україні! Розпочинаємо церемонію вручення державних нагород України. Указами Президента України за особисту мужність і героїзм, виявлені у захисті державного суверенітету та територіальної цілісності України, самовіддане служіння українському народові, присвоєно звання Герой України з врученням ордена «Золота зірка» Бові Євгенію Петровичу, підполковнику. 네, 전몰 장병 추모식엔 탱크 인도차 키이우를 방문했던 마테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도 보이는군요. 미국 정부는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아 24일 러시아에 대한 무더기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엄청난 제재입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푸틴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주요 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를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러시아 은행, 러시아 국방기술산업, 제3국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려는 자들을 추적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은 24일 주요 7개국 동맹국들과 공조 속에서 200명의 개인과 단체 그리고 12개 러시아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백악관은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2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안보 지원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유엔은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되는 하루 전날 23일 긴급 특별총회를 열고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병력 철수와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결과는 141개국 찬성에 7개국 반대로 채택이 되었죠. 반대한 7개 나라는요, 벨라루스, 북한, 에리트리아, 말리, 니카라과, 그리고 시리아, 이 7개 나라고요. 중국은 투표를 던졌습니다. 한마디로 불량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침공 1년 된 날 폴란드가 보낸 독일제 레오파드 2 탱크가 24일 우크라이나에 첫 전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탱크가 도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러시아의 총공세 속에서도 우크라이나의 내부에서는 조심스럽지만 재건을 향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의지이며 인간의 생존 본능은 전쟁을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지난 11일 미국 투자은행 JP 모건 체이스와 재건사업 자금 조달 관련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투자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1년 러시아의 공격으로 입은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난해 12월 키이우 대학 보고서에 따르면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13만 1,400채의 개인 주택이 파괴되었고 1만 7,500채의 아파트 280채, 기숙사를 포함한 총 14만 9,300채의 주거용 건물 파괴를 집계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된 겁니다.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3,000개 이상의 교육기관이 파괴되었고요. 수백 개의 병원, 종교, 문화시설 등도 파괴되었습니다. 16만 평방킬로미터가 지뢰와 불발탄으로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대와 싸운 게 아니라 민간인과 싸운 것이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재건에 필요한 자금 규모는 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크라이나는 재건 사업에 걸림돌도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정부 내 큰 과제 중에 하나인 부패 척결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노스웨스턴대 켈로그 경영대학원 낸시 첸 교수는 우크라이나 미래를 낙관적으로 봤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재건에 힘을 보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소식입니다. 러시아는요, 전쟁 1주년에 대한 특별한 코멘트가 없습니다. 10여만이 넘는 젊은이가 전선에서 사망하고 전상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랑할 만한 승전보가 딱히 없는 것이죠. 그러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 연설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전쟁의 모든 책임을 서방에 전가했죠. 전쟁이 시작된 것도, 전쟁이 확대된 것도 서방 책임이라는 거죠. 서방이 지역 분쟁을 국제전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비난했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추가 군사 지원은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을 이끌어낼 뿐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러시아 국민에게 말한다고 하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통제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서방은 푸틴이 오늘 말한 것처럼 러시아를 공격할 음모를 꾸미고 있지 않았고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러시아 국민은 적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이 전쟁은 결코 필요한 것이 아니며 비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아직도 주권국가를 힘을 이용해서 국경선을 마음대로 그려대는 이 어리석은 러시아를 하루빨리 물리치고 전쟁의 참화와 고통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하루속히 벗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김정구 GTV입니다. 감사합니다.